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다가오면서 급격히 변화하는 날씨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것은 모든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바이러스와 세균이 활발해지는 시기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음식과 영양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릴 때부터 먹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던 마늘이 사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는 걸 아시나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화합물입니다. 마늘을 자주 먹으면 감기나 독감 같은 흔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니 이를 요리에서 빼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입니다. 오렌지, 레몬, 키위, 그리고 베리류는 모두 비타민C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면역,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비타민C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 건강은 전체적인 면역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약 70%가 장에 위치해 있다고 하니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신체 전반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장내의 유익균을 증식시켜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면역 반응을 강화합니다. 견과류와 씨앗류도 눈여겨보아야 할 식품입니다.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해바라기 씨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신체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기능을 촉진합니다. 일상적으로 스낵처럼 섭취하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먹으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녹차는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료입니다. 이 차에는 카테킨이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또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꾸준한 녹차 섭취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식습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이고 생활습관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수면은 신체가 스스로 치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스트레스를 낮추는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과 영양소가 면역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평소 생활 습관에 잘 녹여낸다면 계절과 상관없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과 영양소들에 대해 알아봤는데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한 가지씩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이야기,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현대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일상에서의 업무, 대인관계에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람 등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신체적인 피로로도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상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명상법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뛰어난 장점을 제공합니다. 명상을 시작하려면 먼저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집 안의 작은 방일 수도 있고 근처 공원 벤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등은 곧게 펴줍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느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들이마시는 숨은 4초 동안, 내쉬는 숨은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며 호흡을 통해 몸이 점점 안정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뇌파는 점차 안정적인 상태로 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는 줄어듭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만이라도 명상에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 15분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며 쓸데없는 불안과 걱정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스스로에게 지나친 압박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하루하루 명상을 거듭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명상법 외에도 일상의 작은 변화를 통해 정신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주 걷기, 물 충분히 마시기, 꾸준한 운동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감정의 변화를 꾸준히 기록하며 인지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이러한 자각하는 습관은 우리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하고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15분 명상을 통해 변화된 하루를 상상해보세요. 머리는 맑아지고 마음은 편안해지며 생활은 더욱 활기차집니다. 결국 정신적인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명상은 이를 지키고 향상시키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잠시 멈춰 스스로를 돌보는 이 시간을 잊지 말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삶에 있어 주체적이며 더욱더 충만한 일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바쁘고 혼잡한 아침에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마구 떠올랐다. 직장에서는 무거운 프로젝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집에서는 아이들의 교육과 가사 일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일상은 끝없는 할 일의 리스트처럼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상사는 급하게 나를 호출했다. 중요한 발표, 자료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미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나는 순간 호흡이 가빠지고 머리가 어지러지랬다. 이번엔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함이 엄습했다. 하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다. 난 늘 해결해야만 했다. 점심시간이었다. 친구들을 만나 가볍게 웃으며 스트레스를 풀 줄 알았지만 머리에선 프로젝트 마감일과 상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가 생각해 볼 틈도 없이 스트레스는 나의 기분과 건강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내 얼굴이 이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피로에 지친 얼굴, 잔뜩 긴장한 어깨, 그리고 짓궂은 두통이 날 따라다녔다. 이건 아니다.
라는 경고가 나의 머릿속에서 크게 울렸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고민 끝에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의 마음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우선 작은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했다. 퇴근 후에는 핸드폰을 꺼두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냈다. 그리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도시 외곽으로 떠나 자연 속에서 숨 쉴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를 느꼈다. 쉽게 짜증을 내던 내가 조금씩 여유를 찾기 시작했다. 갑자기 터져나오던 긴장성 두통도 점점 사라졌다. 무엇보다 내가 다시 웃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지만 내가 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다. 나의 새로운 습관들은 결코 해결책이 아닌 오히려 나만의 방어벽이었다. 이제 나의 일상에서 스트레스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숨쉴 틈과 방향을 찾은 나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고 건강하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무심코 지나쳤던 스트레스의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은 덕분이었다. 이제 나는 스트레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인지하고 그와 나란히 걸어가는 방법을 배웠다. 마지막으로 내가 배우게 된 것은 마음의 평정과 육체의 건강은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랫동안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주목해왔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영향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를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심리적 압박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신체적인 면역체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내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일으킨다. 이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급격히 분비되어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에너지를 필요한 곳으로 즉각적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반응은 원래 단기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반응의 핵심 호르몬 중 하나로 그 수치가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면역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을 저하시켜 감염이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감기 같은 일상적인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상처 치유 속도를 늦추기도 한다. 한편 다양한 연구들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백혈구의 수화활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백혈구는 신체의 주요 방어 기제 중 하나로 병원균과 싸우는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백혈구의 수가 감소하고 그 기능 또한 저하되어 면역력이 약해진다. 한 실험에서는 시험 기간 동안 대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면 백혈구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스트레스가 면역체계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공한다. 또한 스트레스는 염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만성 염증은 심장질환, 당뇨암 등의 발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스트레스는 이러한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는 생리적 스트레스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유도하여 염증 반응을 지속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것은 아니다. 적절하게 관리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도전 과제에 맞서는데 필요한 동기부여와 에너지를 준다. 문제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과도해질 때, 즉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 생활의 모든 측면에 역효과를 미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명상, 요가,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 반응을 제어하고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영양을 통해 신체의 회복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확립하여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면역 체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일상 속의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스트레스와 면역력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에 필수적이다.